예, 그럼 제가 시작할게요. 뭐 아직 많이 들어오시진 않으셨는데 곧 들어오실 거라고 보고, 우리 오래간만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뭐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켜보시고, 우리가 직접 보진 못해도 얼굴로라도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뭐 심각한 게 많은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홍 팀장이 한번 오늘 안건을 소개해 주시고, 오늘 페드톡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LG화학에서 발표해 주십니다. 이게 잘 들으시고 우리가 ADMET 그 예측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선 오늘 안건을 쭉 한번 설명을 듣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있으면 전공하고 질의응답 받고 피드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오늘 그 내용을. 어, 네, 그러면은 제가 이어받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두 가지 관련해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고, 저희 이제 연초에 향후 일정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고, 저희 계속 그 변동되는 일정들은 프로젝트 관리 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향후 계획된 일정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에서 6월 초에는 표준 데이터 포맷 확장 및 KDA 반영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이제 일전에 저희가 이세부 전체 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드렸겠지만 그 데이터를 올리고 싶으나 현재 표준 데이터 포맷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작년부터 주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 협의체 때 간단하게 저희 대안에 대해서 반영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의견을 주신 기관분들한테 그 최종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수정이 되는 것보다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전체의 그 업데이트된 포맷을 공유 드리고, 그리고 KDA 시스템에다가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 받았을 때는 일단 의견 주신 거 모두 다 수렴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되면 에비드넷한테 공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쯤에 저희가 한번 3세부 대상으로 그 사전 점검, 현재까지 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미정이고요. 저희 그 뒤에 있는 7월 일정이 있으니까 6월 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7월 24일 날 저희 중간 발표회 및 착수 보고회라고 해서 이날 간단하게 이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4년 선정 기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간 데모를 해주시고 25년은 이제 플랫폼에 테스트를 해주실 수 있으면 테스트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 얻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저희가 3세부 기간 5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6년 선정 기간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 이 기관들은 이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이렇게 3세부 분들이 세 가지 타입으로 7월 24일 날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저희가 10월 이제 제목을 이제 최종 보고회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데이터 업로드가 되셔야, 추가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셔야 또 3세분들이 더 테스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 달에는 2차 데이터를 업데이트, 그래서 올해 생산된 데이터들의 중간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시는 일자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된 부분들은 저희가 일정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은 다시 업데이트하고 전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단계 평가가 있습니다. 단계 평가는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제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부 1과 세부 2가 이 단계 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선정되신 세부 3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 과제가 종료되므로 내년 3월에 최종 평가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해 향후 일정인데요. 혹시 의견이나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없으시면은 이따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우선 다음 안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건은 이제 운영 협의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표준 데이터 포맷 변경 및 추가 요구 사항 검토를 했고, 그리고 확정 시 저희가 전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수렴은 모두 했고,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이제 전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 데모 준비를 위해서 그 표준 인터페이스, IDMET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협의체 때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형태를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확정된 안은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각 기관에서 다른 방식의 시각화 방법, 그리고 출력물 방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포맷에 맞춰가지고 그 ADMET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 조금 더 향후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 입출력 규격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표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삼세우 분들께는 어, 전달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 한번 봐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인터페이스 및 입출력 규격을 설계를 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기관별 모델 입출력 요구사항을 취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는 거의 제이슨 형태의 어떠한 방식으로 저희가 규격화를 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주시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결과 표현 및 시각화 방식이 이에 따라 표준화될 것이고, 그리고 어, 단계적으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영역에 따라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올해 데모나 이런 것들 준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지금 이세부 분들도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계속 대기 중이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논의된 안건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업단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위에 있는 ADMET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스크별 공동 팀 구성, 그래서 주요 태스크를 한 10개 내외로 추리고 그 태스크 팀을 이제 2, 3세부가 작년에 저희 심화 미팅을 한 것처럼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의견도 수렴을 해본 결과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표준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3세부 분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이 3세부 분들이 또 다시 만나서 또 회의를 하고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속도를 좀 더 못 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운영협의체 때 논의됐던 내용에서는 이제 팀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전체에는 이제 팀 구성 없이 표준안을 개발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내용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앞선 ADMET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3세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현재 KDA에 업로드되어 있는 데이터의 현황들이 아무래도 원천 데이터에 접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수, 태스크별 데이터 수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단이 그래도 요 데이터 수에 대한 통계 정도를 그래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업단이 태스크별 데이터 수를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 그 데이터 수와 그 기관 수가 세 개 이상인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좀 세팅을 해서 주요 태스크를 저희가 좀 표시를 해서 그 삼세부 분들께 먼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그 테스트 타입을 제외를 했을 때, 동이나 균주 구분을 제외를 했을 때, 한 데이터 수와 기관 수를 고려했을 때 한 20개 정도로 저희가 추려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비트로, 그중에서 인비트로는 14개, 인비원은 6개 정도가 해당이 되고, 만약에 그 테스트 서브젝트를 모두 같이 포함해서 고려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소 단위의 태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 판단에서 이제 한 33개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데이터 기준은 450개를 기준으로 했는데, 요 기준들은 저희가 그 삼세우 분들께 데이터 수를 같이 보내드렸기 때문에 삼세우 분들께서 보시고, 그래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 학습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모델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수준을 각자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3개 중에 인비트로는 24개, 인비본 9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3세분들께는 요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드린 상황이고 전체는 그 처음으로 제가 지금 공유 드리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추진 내용은 이제 주요 태스크를 3세부 분들께 5월 8일 날 먼저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ADME PK 예측 모델 표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3세부 기관한테도 안내 드리고 전체에도 안내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안건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단장님이나 그 참여하신 분들 의견 있으면 저희 의견 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뭐 오늘 한 건은 큰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몇 가지 좀 그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질문 생각해 보시고요. 강조해 말씀드릴 게 한 네 가지 돼요. 제가 이제 메모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올해가 3차년도인데 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간 데모입니다. 그런데 데모가 왜 중요하냐면 통상 R&D 과제는 뭐 그냥 어느 정도 성과 나왔다라고 하면 되고 뭐 논문 쓰거나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은 관심 있는 곳이 많고 또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확대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다들 뭐를 보고 있냐면 정말 돌아가나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제 눈으로 보기 전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잘해야 되는데 데모는 최종 발표가 아닙니다. 데모는 글자 그대로 데모예요. 데모는 뭐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선 보는 게 중요하고 저게 꽤 쓸만하네. 뭐 지금 성능이 아주 높진 않아도 가능성이 있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이제 그런 것이니까 첫 번째 데모를 하는데 우리가 2, 3세부 과제가 팀을 모아서 어떤 태스크를 몇 개 정해서 좀 소규모로 마치 그 하나의 조그만 그 팀 프로젝트 하듯이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제 의견이 많아서 역시 3세부 과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금은 3세부 과제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 때니까 3세부 과제가 중심으로 하시되 아까 마지막에 홍 팀장이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 개수가 많은 것 순으로 하면 되겠다. 뭐 굳이 이게 중요하니 이게 합시다. 이렇게 정할 필요 없고 우선 데이터가 좀 있는 것부터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나중에 고민해도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수 가지고 우리가 이게 30개, 20개, 30개 골랐으니까 가급적 그 안에서 3세부 과제는 다 하셔도 되고 그중에 뭐 일부분을 하셔도 되고 진행을 하시는데 초점은 어디 좀 맞춰주면 좋으냐면 기존의 상용 솔루션이나 또는 공개 소프트웨어보다 성능이 잘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걸 데모하시면 됩니다. 상용 솔루션 이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더 성능이 잘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또는 거기에서는 잘 못하던 것들, 잘 뭐랄까 다루지 않는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시각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각화 인터페이스를 좀 고민을 했는데 그걸 너무 제각각하면 한꺼번에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목적 변수가 뭐 숫자 내지는 범위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로 나오든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받아서 일관되게 보여주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다른 인터페이스나 어떤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뭔가 텍스트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치면 걔는 뭔가 텍스트로 나와야 할 것이고 또는 그래프는 그래프인데 우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별도의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꼭 전체가 통일되지 않아도 우리 3세부 과제는 이런 이미지 또는 뭐 HTML 문서가 되든 아니면 그냥 하나의 어떤 그래프일 수도 있겠죠. 우린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건 일종의 엑스트라로. 근데 전체가 통일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내년 후년에서 우리가 고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양한 결과물을 보는 방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그 지금부터는 이제 공이 3세부 과제로 넘어갔어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표준화하는 자학과제는 2세부 과제가 우리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한 거라면 지금부터는 3세부 과제가 뭐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뭔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누가 만나서 요구해 주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오로지 3세부 과제가 스스로 모델을 만드시고 또 모델을 만들면 당연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단에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직접 물어보시고 해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 데이터 AI 모델 만드는 과정은 그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의미가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3세부 과제에서는 아무래도 그 2세부 과제만큼 그 데이터의 속성이나 결과물에 대한 해석이 이제 그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운 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우리가 요거를 그 그게 강력하게 데모할 때 보여주는 않겠지만 결국은 2세부 과제는 3세부 과제의 솔루션을 선택하는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앙상블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예측 모델을 아, 똑같은 그 인풋을 넣고 예측 모델이 5개가 있으면 5개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개의 값을 아마 한꺼번에 동시에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든 뭐 그거의 평균치를 쓰든 이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3세부 과제에서는 그 결과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또 2세부 과제에서는 여러 결과를 동시에 보고 어떤 레인지, 어떤 뭐 베리언스를 본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용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아마 조금씩 받으실 겁니다. 왜냐면 결과가 다른 수준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학습에 쓰라고 준 데이터만 갖고 만들면 성능이 전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3세부 과제는 그 공개된 데이터도 쓰고 또는 자체 데이터를 써서 또 모델도 전부 다른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다르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다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베이스라인 모델, 소위 이제 기본 모델을 어디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이 만든 모델이 어떤 영역에서는 성능이 더 좋고 다른 영역에서 성능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우리가 꺼내놓고 그거를 이제 향후에는 모델 앙상블 하는 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모델 앙상블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 10월까지는 각각의 솔루션이 이렇게 우리가 개선했거나 업동을 했거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거나 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뭐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 이제 잘 만들어서 제가 아마 우리 공지를 했을 텐데 지난 4월 27일에 그 국회에서 요 그 토론회가 있었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연합학습을 아예 법제화를 좀 하라는 거를 이제 공론화해서
뭔가 조금씩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럼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연합학습을 쓰면 괜찮은지 뭔가 불안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제 설명은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당부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 내지 의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으신 걸로 보고 뭐 논란 사항은 없고 잘 해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시고 뭐 에비덴에 하실 얘기 있나요 혹시? 데모와 데모 준비에 대해서? 아니요, 특별한 얘기는 없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그 LG 화학에서 그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요거는 특히 삼세부 과제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니까 오늘은 그런 목적에서 개최한 패드톡이니까 자 그러면 김승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